이번에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는데요. 12.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온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. 특검은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하면서 한 전 총리가 위헌적 계엄 선포 움직임을 제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절차에 관여했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자, 하지만 이번 사안은요, 단순한 내란 방조를 넘어서서 정치적 해석이 강하게 개입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논란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. 특히 작년 말에 이런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특정 인물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,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우선 한덕수 전 총리에게 15년을 구형한 거, 이건 좀 어떻게 보셨나요? 뭐 한덕수 총리 15년 구형하면 윤석열 대통령 4년 구형하겠다는 뭐 이야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어떻게 총리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본인 스스로가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? 법정에서 한덕수 총리는 이 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. 근데 그런 진술까지도 받아 놔놓고도 15년 구형을 해서 공범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이건 뭐 이제 짜여진 각본 이외에는 안 쳐다보겠다는 이야기예요. 좀 애드리브로라도 좀 쳤으면 좋겠어요. 그분들이 우리 검찰에서도 제발 이게 좀 짜주는 대로 이렇게 안 하시고 한덕수 총리가 정말로 계엄을 공범이면 대통령 출마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? 그렇게 또 나올 수도 없었는 상황일 거고. 근데 이 부분을 아주 특정한 전반을 다 들여다보면 결국 몇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혼란을 일으켰고, 그걸 아주 기회로 삼아서 민주당이 잘 영리하게 이용을 해서 정권을 오히려 뺏어간 일들인데, 이걸 한덕수 총리가 공범이다. 그래서 납득까지는 않습니다. 네. 네. 납득이 안 간다,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또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습니다. 특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 쌓아온 민주화 결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국제 신인도와 국가 경쟁력을 이렇게 추락시켰다면서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피해를 가늠하기도 힘들다,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. 이번 사건이 과연 정말 그 45년 전보다 더 심각했냐, 이런 의문이 적지 않습니다. 이런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이거는 특검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보고요. 다만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이 부분에서 저는 국민의힘과는 좀 차이점이 있을 텐데, 뭐냐면은 우리가 어쨌든 전두환 정권에서 이런 군사 정권을 뛰어넘어서 민주화를 이룩하고 지금까지 그 민주화 상황으로 돌아왔는데, 물론 지금 그 민주화의 가장 위험한 순간을 겪고 있습니다만, 어쨌든 2024년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사람들은 예상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그렇다면 그로 인한 국제적인 이런 피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컸을 수도 있다. 저는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요. 다만 그거에 따라 가지고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는, 이거를 그냥 그 당시에 공무원이었다 그래가지고 모두 다 처벌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. 그래서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려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. 네, 부위원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이 특검이잖아요. 정치 특검이잖아요. 그래서 정치 특검이기 때문에 구형을 세게 할 거라는 생각은 뭐 많은 분들이 했을 겁니다. 저는 네. 이 영끌을 했다, 영끌 구형이다, 이렇게 봐요. 그래서 특검이 갖다 붙일 수 있는 건 모든 걸 갖다 붙여서 한 구형이 15년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 결국 선고에서 형량이 많이 감형이 될 것이고, 결국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선고 이전에 지금 이것을 선고를 한다고 지금 예고를 해놨거든요. 1월 20일 아니면 28일 날 하겠다. 근데 이 혐의 자체가 내란에 이제 동조했다는 것, 그것과 중요 임무 종사,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거잖아요. 근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가 내란을 단정해서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이 되려면 국헌문란이 있거나 어떤 폭력적인 뭐가 수반돼야지 하는데, 헌법이나 법률에 그런 부분을
한덕수 전 총리가 거기에 가담했다고 보는 어떤 행위 자체는 거의 다 보이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여한 게 없기 때문에 이 재판부가 그것까지 판단을 해서 이 두 가지 혐의로 유죄를 어떻게 형량을 세게 줄 것인가에 대한 조금 의문이 듭니다. 근데 다만 이 당초에 이 특검이 기소한 게 이제 그거 있잖아요. 내란 방조 이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이 재판이 진행 중에 재판부가 먼저 얘기를 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좀 넣어라 이렇게 했어요. 그래서 내란 방조는 이 10년에서 뭐 더 10년 최하가 10년이거든요. 근데 이제 내란 중요 임무 같은 경우에는 최하 5년도 가능하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재판부에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. 근데 이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무위원들을 모아서 어떤 국무회의를 열어서 내란을 하게끔 도왔다. 좀 이 부분이잖아요. 왜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느냐. 그래서 그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게 이제 대통령실 CCTV였습니다. 근데 대통령실 CCTV는 어떤 음성은 담겨 있지 않아요. 영상은 있지만. 그런 상태에서 이걸 입증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국무위원들의 진술입니다. 근데 증인으로 나왔던 많은 분들이 한덕수 전 총리가 그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만류를 했다고 이렇게 진술을 한 부분이 있어요.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이 재판부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이제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자, 이런 가운데 한덕수 전 총리도 본인의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. 그 영상 좀 보고 오겠습니다.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. 네,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창성을 했다거나 도우려고 한 적은 결코 없었다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요.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? 저분 평생 공무원 아닙니까? 총리도 3번까지 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을 못 하실 리 없습니다.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을 무지 많이 말렸겠죠. 근데 저도 뭐 대구시청에서 한 8년 동안 그 시장님 보좌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언을 하고 하지만 이게 막아설 수 없을 때가 있어요. 이제 뭐 개별적으로 그 고집을 부리고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이 큰 흐름에서 본인이 시장이라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본인의 고집을 2인자가 막아설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.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. 그래서 아마 그 한덕수 총리는 그 무기력함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런 부분에서 공범으로 몰아가고 내란 방조라든가 뭐 중요 뭐 역할을 했다는 내용은 저런 재판 과정에서 보면 뭐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네, 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이번 구형이 사실상 앞으로 있을 내란 그 특검의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형량 수위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런 해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그것이 맞는 해석으로 보여요. 예전에 전두환 전 군사장관에 대해서 96년에 이제 내란죄 구형이 할 때 중요 임무 종사자 허화평, 뭐 허삼수 이런 분들에게 검찰이 정확하게 15년을 구형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구형된 것은 딱 그 기준점을 맞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. 그랬을 때 그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고요. 그다음에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었습니다. 저는 검찰이 그렇게 가는 수순이라고 보이고요. 한덕수 전 총리가 기준점이 돼서 그렇게 가려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또 정치권에서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구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 한 전 총리가 이번 15년을 구형받았으면 최소 15년 이상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? 뭐 그렇게 전망한 게 타당하죠. 뭐 정치특검의 구형이잖아요. 이거는 선고가 아니라 구형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아주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. 내란 우두머리 혐의이기 때문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.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그 최고 형량을 구형하지 않을까 싶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무위원들과는 조금 다릅니다.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고 군이 직접 투입된 그런 걸 다 생중계가 됐고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 내란 혐의가
성립이 되느냐, 그래서 재판부가 내란이라고 볼 것인가,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. 그래서 국헌문란과 어떤 폭력행위, 폭행이 있었느냐, 이것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 모든 지금까지 특검의 어떤 수사나 이 모든 것이 힘을 잃고 이 기소된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무죄가 날 것입니다.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내란이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다면 그 기소된 그 혐의에서 최저 형량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,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 계엄은 정당하게 절차를 지켰고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 하거나 어떤 폭력 행위는 없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그게 얼마나 입증이 될 것이고 얼마나 이제 재판부가 받아들일 것이냐, 거기에 좀 달려 있다고 봅니다. 네,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